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1대1 함수부터 정리를 해볼 거예요. 오늘 봐봅시다. 1대1 함수부터 정리를 할 건데 1대1 함수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끔 이렇게 쓸 때도 있을 거야. 1대1 함수. 이렇게 이제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함수가 이렇게 표현될 거야. 1, 2, 3 1, 2, 3, 4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1대1 함수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씩 대응되는 경우. 오케이? 이것을 1대1 함수다라고 할 거예요. x 하나당 y 하나. 오케이? x 하나당 y 하나. y 값은 다 다른 값에 대응시켜야겠지? 그지? 이렇게 생긴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정의가 뭐냐면, 수학적으로 정의 내린 것을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 뭐냐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 정의역의 원소 x, y에 대하여 x, y 값이 다르다면 함수의 값이 다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x, y 값이 다르다면 함수의 값이 다릅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들어있다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다? 1대1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 다른 걸로 대응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이 말에 어떤 명제도 있어요? 대우 명제도 있어요? 대우 명제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함수의 값이 같다면 x의 값이 유일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대응되는 함수의 값이 같다면 x의 값은 유일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x, y를 넣었을 때 대응 혹시 같게 나와버렸어. 그러면 같게 되면 이놈의 x, y 값은 같은 값이 돼야겠지? 오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는 각각 다른 값으로 이렇게 하나씩 대응되어야 합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밑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와. 1대1 대응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요? 그럼 1대1 대응이랑 1대1 함수는 연관성은 있어요. 근데 1대1 대응은 뭐냐면 조금 달라. 첫 번째 정의가 뭐냐면 첫 번째 1대1 함수야. 1대1 함수가 돼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 돼야 되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얘가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함수를 직접 한번 그려봤더니 이렇게 돼요. 1, 2, 3 Z라고 할까? 1, 2, 3이에요. 이를 보내는 값을 G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함수. 오케이? X는 1은 1로, 2는 1로, 3은 3으로. 지금 나머지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머지 원소가 없지? 봐봐. 이 위에 거랑 밑에 거의 차이점을 한번 봐봤더니 얘는 2가 남지 않냐? 그냥 남은 게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치역과 공역이 다르지? 근데 얘는 선택받은 거하고 이 선택받을 수 있는 거하고 완전히 똑같지 않냐?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야? 이렇게 됐을 때 1대1 대응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하는데 무엇이 있다면? 함수가 있다면 이 안에 뭐가 있고? 1대1 함수가 있고 1대1 함수 안에 또 뭐가 있어요? 1대1 대응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포함관계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봐봅시다. 그 다음 항등함수를 할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 정의를 명확히 해야 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시험 볼 건데 앞부분 이거 이제 함수랑 이 부분 함수를 한꺼번에 볼 거니까 정의를 명확히 해오세요. 항등함수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항등함수는 이렇게 그냥 표현할게요. 임의의 정의역에 대해서 임의의 정의역의 원소 x에 대하여 fx는 x가 돼요. 오케이? fx는 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 f라고 안 쓸까? 그냥 i라고 쓸까요? 함수를. 오케이? 이 함수 i를 항등함수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혹시 정의역이 1, 2, 3이고 1, 2, 3이 있어요? 이 i라는 함수는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가는 함수. 항상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예요.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함수. 이것을 뭐라고 하겠습니다? 항등함수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혹시 fx가 x의 제곱이에요. 이거 항등함수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돼요? 안 돼요? 일반적으로 안 돼. 그럼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함수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정의역에 따라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함수는 정의역에 따라서 정의할 수 있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정의역을 뭐라고 한다면 0, 1이라고 한다면 항등함수 돼요? 안 돼요? 되지? 이거라고 한다면 항등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정의역에 따라서 항등함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의역에 따라서 함수를 다르게 정의해 줄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상수함수는 뭐냐면 이거예요. 임의의 정의역의 원소 x에 대하여 fx가 c야. c가 상수. 오케이? 이렇게 된다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다? 상수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 2, 3이 있고 1, 2, 3이 있어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하나의 값으로만 보내버려. 이렇게 다 2의 값으로 갔어요? 그렇지?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다 가버렸어요? 이제 x에 뭘 넣든 c의 값 하나의 값이만 나오는 거지? 이러한 경우를 뭐라고 하겠습니다? 상수함수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밑에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1대1 함수, 항등함수, 상수함수를 직접 다 구해볼 건데 기억, 니은, 디귿 봐볼 거야. 기억은 1대1 함수는 돼요? 안 돼요? 1대1 함수는 뭐라고 했냐면 뭐하면 같으면 x도 y도 같아야 돼. 그러면 x-1하고 y-1이 같네. 즉 x는 y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1대1 함수가 돼요. 2번 봐볼까? 2번 1대1 함수 돼요? 안 돼요? 되나 한번 해볼까? fx랑 fy가 같다라는 거야. 그럼 x는 y, 바로 돼버리네. 그지? 돼버려요? 1대1이에요. 디귿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하고 y의 제곱 마이너스 1이 같다라고 했는데 x의 제곱이 y 제곱이 되면서 얘는 x는 y 또는 x는 마이너스 y 두 개 있지. 그래요? 두 개가 있어버려?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얘 때문에? 안 되겠지? 오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지금 대우명제를 계속 보이고 있는 거야, 이걸로. 함수의 값이 같다면 그 x의 값은 유일합니다. 함수의 값이 같다면 그 x의 값이 유일해야 되는데 이 경우 때문에 유일하지 않지. 그래요? 그 다음 몇 번? 리을 봅시다. 리을 봤더니 절대값 x랑 절대값 y가 같으면 얘도 똑같네. x는 y인 경우 있고 x는 마이너스 y인 경우 있는데 이 경우가 나오면 안 되지? 그지? 이 경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안 돼요. 이 경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안 돼. x는 치지 말자. 그 다음 미음 봅시다. 미음 봤더니 뭐야? 5는 오졌냐? 5는 오졌냐? 그지?
x의 몰 루트는 다 5가 나와요. 그래?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얘도 아니에요. 그래서 1대1 함수는 몇 개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봐보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봐볼 때 이렇게 봐도 돼. x랑 y가 다를 때 함수의 값이 다른가라는 걸 체크해야 되는데 5는 뭐고 이렇게 나와버리잖아. x에 일렀을 때 y가 일렀을 때 다 5가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뭐 구하라고 했냐면 항등함수 구하라고 했어요. 항등함수 1 넣었을 때 1 나오고 2 넣었을 때 2 나오고 3 넣었으면 3 나와야지. 그럼 딱 보이는 게 뭐야? 니은이에요. 니은이 항등함수예요. 오케이? 그 다음 상수함수는 미음밖에 없어요. 미음이 상수함수. 이놈이 상수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함수는 기억 니은.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니은. 상수함수는 뭐가 돼요? 미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래프를 통해 봐봅시다. 그래프를 통해 봐보면 1대1 함수를 어떻게 찾냐면 봐봐. 종이 따라서 가면 돼. 함수의 값이 같으면 x값이 유일해야 돼. 함수의 값이 같다면 x값이 유일해야 되는데 봐봐. x값이 몇 개나 있어? 함수의 값이 같은. x값이 3개나 있어버리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경우 1대1 함수 안 되네? 1대1 먼저 해볼까? 1대1부터 하면은 이 경우 1대1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x축과 평행을 그어봤더니 계속 왔다 갔다 해봤더니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지? 이렇게 2점 이상에서 만나는 경우 있으면 안 돼. 2점 이상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으면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니까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옆에 것도 당연히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 다음 항등함수 봐봅시다. 항등함수는 1 넣었을 때 1 나오고 2 넣었을 때 2 나오고 3 넣었을 때 3 나와야 돼. 이거지 이거. 이 직선이지? 나머지는 항등함수가 아닌데 이놈만 항등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함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상수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 리얼 하나만 더 걸을까? X축, Y축 이렇게 있다면 상수함수는 하나의 값만 갖는 경우 X의 어떤 값을 넣든 간에 항상 일정한 값만 가져요. 오케이? 이 경우가 무슨 함수입니다? 상수 함수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이 문제 봐봅시다. x가 1부터 3까지 대응했더니 y가 5부터 9까지 나온대요. 1대1 대응. 1차 함수가 직선을 나타내는 함수지. 1차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ab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좀 명확히 한번 그려보자. x축, y축 1부터 3까지. 그러면 얘를 쭉 내려서 1부터 3까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3, 6, 9 이 정도만 표현할까? 4, 5. 그러면은 나는 대입할 수 있는 값을 1부터 3까지만 줄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3까지만 줄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y가 뭐예요?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이 y가 공역이야. 공역. 선택받을 수 있는 놈들이거든? 그래요? 그러면은 y의 범위를 어떻게 줄 거냐면 3부터, 아니지, 5부터지? 5부터 9까지 줄 거예요. 9까지. 5부터 9까지 이렇게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함수가 1차 함수니까 대충 하나만 그어볼게요. 직선 하나 이렇게 그었어요. 하나 이렇게 그어보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1부터 3까지 넣어봤을 때 나오는 함수의 값들을 체크해 봤더니 1부터 3까지 넣었을 때 1을 넣어봤더니 이 값이 나오고
3을 넣어봤더니 이 값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을 대입해보면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이 나오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네. 5 지워지면 안 돼. 이 값에서부터 이 값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 범위에서 나왔잖아요. 이 범위에서. 그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역의 범위는 5에서부터 9까지야. 그래요? 어떤 값을 보내봤더니 어떤 값을 이렇게 보내봤어요. 근데 5에서부터 9까지 안 들어가는 값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어저께 함수 중에 어떤 게 함수로 정의가 안 된다 했냐면 한 개라도 보내지지 않으면 함수로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봐봐. 이렇게 공역 안에 보낼 수 있는 게 없어. 못 보내잖아. 이건 함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처럼 여기서도 어떻게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함수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 없어? 없겠지. 이 경우는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우고 다른 경우 생각해 볼까? 다른 경우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직선을 조금 올렸어. 치역이 어떤 범위 안에 들어오게? 5하고 9 사이 안에 들어오게. 이렇게 옮겼단 말이다. 그래요? 옮겨봤더니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네요. x의 값을 대입해 봤더니 x의 값을 이만큼을 대입해 봤더니 나오는 함수의 값이 얘에서부터 얘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범위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고? 1대1 대응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1대1 대응이다. 라는 것은 방금 전에 무엇이라고 했냐면 1대1 대응이다. 라는 것은 1대1 함수가 있으면 하나씩 다 대응이 되면서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이 치역이 이만큼인데 공역까지도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얘는 직선이 되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질 수 있는 형태는 어떤 형태밖에 안 되냐면 이런 형태밖에 안 되겠네요. 당연히 어떤 점?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나치는 이 직선이 되던가.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되던가. 아니면 어떤 직선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직선이 되던가. 오케이? 이 직선이 되든가 이 직선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해봅시다. 직선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든 이 직선의 방정식이든 세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2 증가할 때 4 증가했으니까 기울기가 2예요. 이 위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워지겠네요. y는 기울기가 2고 모 콤마 1,5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1,5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럼 y는 뭐가 돼요? 2x 마이너스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두 번째, 어떤 두 점? 얘가 2 증가할 때 4 감소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에 1,9를 지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1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fx가 두 개 나오지? fx는 뭐랑? 2x 플러스 3이랑 fx는 뭐가 나오겠습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11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봐봅시다. 그 다음 봅시다.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는 항등함수고 g는 상수함수다. 이때 f3 플러스 g3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근데 항등함수다 라는 것을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x를 넣었을 때 x가 나와야 돼요. 오케이? 이게 항등함수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어떠한 사실을 하냐면 이걸 알아요. 2를 넣으면 무엇이 나와야 합니다? 2가 나와야 합니다. 즉 G2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G는 무슨 함수입니다? 상수함수입니다. 라고 했어요. GX는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정한 값은 어떤 값이 되어야겠습니다? G가 2였으니까 2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F3은 뭐가 되고 3이 되고
G3은 뭐가 돼요? 항상 2가 나와 주어야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 개념만 너희들이 명확히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 봅시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문제 뭐 이렇게 많냐? x에서 x로의 함수 중 다음을 구하라 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x를 한번 적어봤어. 1, 2, 3, 4고 x가 1, 2, 3, 4예요. 얘를 보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함수의 개수가 1이 몇 개로 보낼 수, 4개 보낼 수 있지. 2도 4개, 3도 4개, 4도 4개예요. 그래서 4의 4제곱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1이 보낼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4개지? 하나 갔어. 2가 보낼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3개. 2개, 하나예요.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나중에 뒷부분에서 배우는데 이놈을 4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함수는 뭐예요? 자기 자신으로만 가야지. 한 개 있어요? 그래요? 1, 1, 1, 1. 상수함수는 다 1로 가거나 2로 가거나 3으로 가거나 4로 가거나 몇 개 있겠어요? 4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뒷페이지까지는 합시다. 어디까지 할 거냐면 절대값 함수 전까지만 할게요. 봐보자. 우리가 이 R에서 R로 보내는 함수인데 정의되고 1대1 대응이 되는 A의 범위를 구해주래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해봐. 1보다 큰, 0보다 큰 경우는 양수니까 지금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이렇게 될 거예요. 2를 지나치면서 이런 직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기울기를 모르지. 근데 2를 지나치면서 어떤 직선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1대1 대응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하나씩만 다 대응돼야 되지? 그럼 기울기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양수가 되어야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는 무엇보다 작아야 합니다. 3보다 작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프가 어떤 경우는 되면 안 된다고? 이 경우, 이 상수함수처럼 이렇게 되거나 이런 경우는 되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경우는 되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거 봅시다. 우리가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거잖냐? 항등함수는 뭐라고 했어요? fx가 뭐가 된다고? x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 정의형만 잘 정의해주면 항등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지? 식이 지금 3자식이라고 해서 항등함수가 안 되는 건 아니야? 정의형만 잘 정의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이 되는 거니까 조립제법 사용할까요? 오랜만에 1 넣으면 0 되네. 1, 1, 1, 마 1, 마 1, 마 6, 마 6, 0이에요. 2 넣으면 0 되네. 마이너스 2 넣으면 0 되냐? 1, 마 2, 마 3, 6, 0이에요. 그래서 이놈 인수분해 되기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은 0이 돼요. 그렇지? 1 넣었을 때 자기 자신으로 가고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자기 자신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항등함수가 되는 거는 1만 있을 때 마이너스 2만 있을 때 3만 있을 때 두 개씩 가질 때 1 마이너스 2 가질 때 1, 3 가질 때 마이너스 2, 3 가질 때 1, 마이너스 2, 3을 모두 가질 때 오케이? 이렇게 몇 개 있겠습니다. 7개의 정역을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이렇게 나타낸 거를 함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함수 방정식이라고 불러. 그럼 이렇게 함수 방정식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봐봐. 우리 2가 주어졌을 때 2분의 1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번 2를 구해봅시다. 2를 구해주면 F1 마이너스 2. 다 1 집어넣은 거야. 그래요?
1 넣고 1 넣고 1 넣고 1 넣고. 그러면은 F1은 뭐가 되겠습니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막 집어넣어서 만들어 봐야 돼. 근데 1이나 0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2를 할 때 2분의 1을 어떻게 하냐면 만들어 줄 거야. 2 곱하기 2분의 1을 집어넣어 봤더니 F2고 F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예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F1이 2라는 사실을 알아요. F1이 이게 이제 1인데 1이지 않냐? 2라는 사실 알아? 그러면 2는 4 플러스 F2분의 1 마이너스 2인데 즉 F2분의 1을 뭐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0이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 줄 수 있겠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너희들 숙제가 뭐냐면 다음 주 숙제 절대값은 다음 주에 나갑시다. 함수의 개수 513번까지 해오세요. 513번까지 해오세요.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이것도 테스트 보고 그리고 무엇을 할 거냐면 시험지 다 내고 가세요. 그리고 그 16개 이하인 학생들은 좀 더 나가면서 시험 볼 시간